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만 같지 않다는 느낌.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 그리고 은밀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겪고 계십니다. 2024년 대한비뇨의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성의 약 62%가 발기력 저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60대에서는 이 비율이 75%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화의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가 바로 하루 단 1분, 여러분이 집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특별한 운동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4가지 핵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면 남성 기능이 약해지는지 그 의학적 원리. 둘째, 1분 운동이 어떻게 혈류를 개선하고 발기력을 높이는지. 셋째, 실제로 어떻게 운동을 실천하는지 구체적인 방법. 넷째, 이 운동과 함께 해야 할 생활 습관 개선 방법. 이 4가지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왜 나이가 들수록 남성 기능이 약해지는가, 그 의학적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남성 발기 기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 그 자체가 아니라 혈관 건강의 악화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발기라는 현상은 사실 매우 정교한 혈류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성적 자극이 뇌로 전달되면 신경계가 페니스 해면체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해면체 안쪽의 작은 동맥들이 확장되면서 피가 빠르게 유입됩니다. 동시에 정맥은 수축해서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단단하고 지속적인 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둘째,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줄어듭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핵심 물질인데 이게 부족해지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셋째, 골반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혈액을 페니스로 밀어넣는 힘이 떨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이 3가지 요인이 중년 이후 남성 성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이 혈관과 근육을 다시 젊어지게 만들 수 있는가? 답은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1분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골반저근육이라는 특별한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골반저근육은 방광, 직장, 그리고 생식기를 떠받치고 있는 근육층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하면 페니스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발기 시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능력도 강해집니다. 대한남성과학회가 2024년 충계학 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골반저근육 운동을 12주간 꾸준히 한 남성들의 경우 발기력 점수가 평균 3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운동을 시작한 지 단 4주 만에 변화를 느꼈다는 응답이 전체의 67%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하필 1분인가? 더 오래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물론 시간을 늘리면 효과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하루 1분이라는 시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전 1분. 저녁에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1분. 이렇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습관이 몸에 배면 1분이 2분이 되고 2분이 5분이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에서도 운동 습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낮은 진입 장벽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면 작심삼일로 끝나지만 아주 작은 목표로 시작하면 90일 이상 지속할 확률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분이라는 시간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1분. 운동이 정확히 어떻게 여러분의 발기력을 높이는가, 그 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반 저근육. 이 근육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근육입니다. 하지만 이 근육이야말로 남성 성기능의 숨은 주역입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비뇨기과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골반 저근육 운동이 발기부전 치료에 미치는 효과를 약물 치료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경증에서 중등도 발기부전 환자의 경우 골반 저근육 운동만으로도 약물 치료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약물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에게는 이 운동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이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내는가? 크게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째, 구해면 체근이라는 특정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 근육은 페니스 기저부를 감싸고 있으며 발기 시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일종의 밸브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피가 유입되더라도 금방 빠져나가서 발기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 이 근육을 강화하면 혈액을 페니스 안에 단단히 가둘 수 있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교수진이 2023년 대한민국 의학 할리먼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서 구해면체근 강화 운동을 8주간 실시한 그룹의 발기 지속 시간이 평균 42%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둘째, 골반 부위 전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골반 저근육 운동을 하면 단순히 근육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골반 안쪽의 혈관들이 함께 자극받고 활성화됩니다. 마치 스펀지를 짜고 다시 놓으면 물이 쏟아져 들어오듯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신선한 혈액이 골반 부위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자극받아 산화질소 생성이 증가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핵심 물질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2021년 발표한 논문에서 규칙적인 골반 저근육 운동이 골반 동맥의 산화질소 농도를 평균 28% 높인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신경 전달 경로를 강화합니다. 발기는 혈관뿐 아니라 신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뇌에서 보낸 신호가 페니스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발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으로 인해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골반 저근육 운동은 이 신경 경로를 자극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을 의식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뇌와 골반 사이의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강화됩니다. 일본 동경대학 의학부 신경과학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연구에서 12주간의 골반 저근육 운동이 골반 신경총의 신호 전달 속도를 평균 19% 향상시켰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좋은 운동이라면 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복잡하고 어려운 동작은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누구나, 어디서나, 아무 도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봐도 운동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세 번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1분 운동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과 단계입니다. 먼저 골반 저근육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각으로 찾아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춰 보십시오. 그때 아랫배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그 근육이 골반 저근육입니다. 또는 방귀를 참을 때 항문 주변을 조이는 느낌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 감각이 합쳐진 것이 골반 저근육 수축입니다. 대한배뇨장애의실금학회가 발간한 2024년 골반 저근육 운동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두 가지 방법을 근육, 위치 확인을 위한 표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육 위치를 찾았다면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자세를 취합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고 침대에 누워도 좋고 서서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누운 자세가 근육에 집중하기 가장 쉽습니다. 둘째, 골반 저근육을 천천히 조입니다. 소변을 참듯이, 방귀를 참듯이 아랫배 깊은 곳의 근육을 위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조입니다. 이때 배에 힘을 주거나 엉덩이를 조이거나 허벅지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오직 골반 안쪽 깊은 근육만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조인 상태를 5초간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5초가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3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숨을 참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넷째, 천천히 힘을 풀고 5초간 휴식합니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수축만큼 중요합니다. 완전히 힘을 빼고 근육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다섯째, 이 과정을 10회 반복합니다. 5초 수축, 5초 휴식을 10번 하면 정확히 100초, 약 1분 40초가 소요됩니다. 익숙해지면 수축 시간을 7초, 10초로 늘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제작한 골반 저근육 운동 매뉴얼을 보면 초보자는 하루 1회 10번 반복으로 시작하고 2주 후부터는 하루 2회로 늘리고 4주 후부터는 하루 3회를 목표로 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12주 이상 꾸준히 해야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조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골반 저근육 운동은 힘의 세기가 아니라 정확성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약하게라도 정확한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엉뚱한 근육에 힘을 주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영국 국립보건원 NHS가 발표한 골반 저근육 운동 지침에서도 근육 수축의 강도보다 정확한 위치와 일관된 실천이 효과의 핵심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사실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좋고, 점심 식사 후에 해도 좋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해도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매일 아침 양치질 후에 한다든지, 매일 저녁 침대에 누워서 한다든지, 일정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하고 알람 이름을 건강운동이라고 적어두십시오. 그러면 잊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발표한 건강습관 형성 연구 보고서에서도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한 그룹의 운동 실천율이 알람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3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운동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운동과 함께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 개선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오히려 운동과 생활 습관이 함께 갈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생활 습관, 혈관 건강을 지키는 식단입니다. 발기는 혈관의 문제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대한심장학회가 2024년 발표한 심혈관 건강 가이드라인을 보면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은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 통곡물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관 노화를 늦춥니다. 블루베리, 석류, 수박 같은 과일은 혈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환되어 산화질소 생성을 돕습니다. 미국 텍사스 어앤드엠 대학교 연구팀이 2019년 발표한 연구에서 하루 수박 400g을 4주간 섭취한 그룹의 혈관 확장 능력이 평균 22%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 설탕이 많은 탄산음료, 가공육, 과도한 소금 섭취. 이런 것들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만성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러한 식품의 과도한 섭취가 혈관 질환과 발기부전의 주요 위험 인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골반 저근육 운동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유산소 운동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폐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테니스로 가는 혈류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가 2022년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한 50대 남성들의 발기 기능 점수가 운동하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34% 높았습니다. 150분이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하루 30분씩 주 5회면 됩니다.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도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건강과 성기능 개선에 필수적이라고 권고합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욕과 발기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수면 그룹보다 평균 15% 낮았습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남성들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서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십시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숙면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한수면학회가 발표한 2024년 수면 가이드라인에서도 규칙적인 수면 패턴과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자제가 수면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명상, 요가, 심호흡, 산책, 취미 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특히 복식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배를 천천히 부풀리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천천히 집어넣으면서 입으로 숨을 내쉬는 것을 5분간 반복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신이 안정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연구에서 하루 10분 복식호흡을 8주간 실천한 그룹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네 번째 생활습관,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니코틴이 혈관을 즉각적으로 수축시키고 이 효과는 수시간 지속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동맥 경화를 가속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발기부전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그리고 금연 후 단 4주 만에 혈관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12주 후에는 상당한 회복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2021년 발표한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 금연 후 6개월이 지난 남성들의 발기 기능 점수가 평균 25%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의 알코올은 긴장을 풀어주고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발기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방해하며 간 기능을 손상시켜 호르몬 대사에 악영향을 줍니다. 대한간악회가 2023년 발표한 연구에서 하루 소주 반병 이상을 주 5회 이상 마시는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음주 그룹보다 평균 18% 낮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2회 이하, 한 번에 소주 2잔 이하로 절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도 남성의 적정 음주량을 하루 소주 2잔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습관,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발기부전의 주요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내장 지방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되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비만은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시키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남성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대한비만학회가 2024년 발표한 연구에서 체질량지수 BMI가 30 이상인 비만 남성들의 발기부전 유병률이 정상 체중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10%만 감량해도 발기 기능이 의미 있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0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12주간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 8kg을 감량한 남성들의 발기 기능 점수가 평균 31% 향상되었습니다. 체중 감량의 핵심은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한 달에 2kg 정도를 목표로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발기부전은 때로 다른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같은 질환들이 발기부전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심장학회가 2023년 발표한 연구에서 발기부전을 겪는 남성의 약 40%가 3년 이내에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발기부전이 있다면 단순히 성기능만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전신 건강의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고 결과에 이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조기 발견과 관리가 건강한 삶의 열쇠입니다. 일곱 번째 생활습관,
파트너와의 소통입니다. 성기능은 신체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관계적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발기부전을 혼자 끙끙 앓으며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성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파트너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연구를 보면 부부 상담을 함께 받은 발기부전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이 개인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파트너의 이해와 지지가 있을 때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치료 효과도 훨씬 좋아집니다. 또한 성관계가 꼭 발기와 삽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밀감을 나누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포옹, 키스, 애무, 대화, 함께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친밀감을 높이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대한성악회가 2024년 발표한 부부 친밀감 연구에서 성관계 횟수보다 전반적인 신체 접촉과 정서적 교감의 빈도가 부부 만족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기능 개선은 단순히 신체 능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인적인 건강과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8번째 생활 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심리적 요인은 발기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 우울, 자신감 상실은 발기를 방해하는 주요 심리적 요인입니다. 특히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하면 다음에도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예기 불안이 생기고 이것이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럴 때는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발기, 완벽한 성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자책하지 않고 파트너와 함께 웃어넘기는 여유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면서 자신의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부정적 사고 패턴을 개선한 발기부전 환자들의 67%가 성기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따라옵니다. 스스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작은 변화에도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오늘 1분 운동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핵심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성 기능 저하는 노화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혈관 건강 악화와 골반 근육 약화 때문이며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 둘째, 하루 1분 골반 저근육 운동이 혈류 개선, 발기력 강화, 신경 전달 활성화를 통해 페니스를 젊게 만든다는 과학적 원리. 셋째, 골반 저근육을 찾아서 5초 수축, 5초 휴식을 10회 반복하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운동 방법. 넷째, 운동과 함께 혈관 건강 식단, 유산소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절주, 체중 관리, 정기 건강검진, 파트너와의 소통, 긍정적 마음가짐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활 습관 개선 방법. 이 4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멈추고 골반 저근육을 한번 조여보십시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루 1분이면 됩니다. 양치질하는 시간,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잠들기 전 침대에 누운 시간. 어느 때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주 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활력. 아내를 대할 때 느껴지는 자신감. 거울을 볼 때 보이는 당당한 자신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